안녕하세요. 데빌스 토크 이영렬입니다. 오늘은 맨유의 주전 스트라이커 앙토니 마샬에 대한 분석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약간의 특이점이라면 경기 중 장면이 아닌 철저히 스탯을 기반으로 한 분석인데요. 지난번에 소개해드렸던 개념 XG 체인을 바탕으로 마샬을 분석하고 EPL 대표 스트라이커들과 비교 분석까지 준비했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 영상을 준비하며 분석한 마샬의 스탯은 상당히 이색적이고 흥미로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죠. 본격적인 영상에 앞서 저는 절대 공격 전공자도 아니고 축구 전문가는 더더욱 아닙니다. 언더스탯, 후스코어드의 객관적 스탯을 주관적으로 해석하고 가공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안내해드립니다. 혹여나 이전 영상을 안 보신 분들은 위 링크에서 영상을 보시는 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축구 분석 관련 영상을 접하실 때 분명 도움이 될 거니까요. 짧게 복습을 해보자면 XG란 선수의 슈팅이 득점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수치한 스탯입니다. 이런 XG와 볼 터치의 흐름이 체인을 결합한 개념이 바로 XG 체인인데요. XG 체인은 아래와 같이 하나의 슈팅으로 연결된 공격 과정에 관여한 선수들에게 XG 값을 부여하는 개념입니다. 여기에 부가적인 개념이 XG 빌드업인데요. 이는 해당 체인에서 키패스와 슈팅의 체인을 제외한 개념입니다. 아래 설명처럼 키패스 이전까지의 볼 터치만 고려하여 XG 값을 부여해주는 게 XG 빌드업이죠. 여기서 주목할 포인트는 XG 빌드업입니다. 이 스탯은 사실 공격수를 위한 스탯이 아닙니다. 오히려 공격수들에게 치중된 스탯들에 가려진 다른 포지션의 기여도를 높여주기 위해 공격수들을 최대한 배제한 스탯이죠. 그렇기에 명칭 자체도 빌드업입니다. 후방에서의 경기 관여를 좀 더 살필 수 있는 스탯이죠. 그런데 그 중에도 XG 빌드업이 높은 공격수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공격 마무리 과정에만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빌드업, 공격의 시발점으로 관여하는 선수들, 즉 퍼스트 나인이 이에 해당하죠. 복습은 여기까지 하고 오늘은 아래 8명의 선수들을 여러 스탯을 기준으로 비교해보려고 합니다. 각 팀의 대표 스트라이커들인데요. 여기서 오바메양의 경우 윙어, 스트라이커, 번갈아 출전했기 때문에 제외했습니다. 먼저 슈팅 퀄리티와 득점력을 비교해서 살펴보죠. 제이미 바디는 전체 슈팅은 적은 편에 속하나 유효 슈팅 성공률과 득점 성공률이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합니다. 마샬 또한 슈팅은 꽤 적은 편에 속함에도 슈팅 정확도는 상당히 뛰어난데요. 다만 득점 전환율은 18.3%로 평균에 살짝 못 미치는 수치입니다. 다음은 득점과 XG를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 제가 임의로 가공한 스탯이 있습니다. 먼저 득점에서 XG 값을 빼줌으로써 이 선수가 실제 기대보다 얼마나 득점을 했는지 그 결정력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XG 값으로 득점을 나눠서 1득점이 기대될 때 이 선수가 실제로 몇 득점을 기록했는지 살펴봤죠. 여기서도 제이미 바디는 확실히 뛰어났습니다. 기대 득점 대비 실제로 4.7점이나 더 기록했죠. 케인 또한 이 부분에서 3점 이상 더 기록하며 뛰어난 결정력을 보였습니다. 마샬도 해당 부분에서 상위권을 기록했죠. 해당 내용에서 봤을 때 PL 내에서 바디, 케인, 마샬, 아게로가 결정력이 좋은 편에 속함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완전히 제가 탄생시킨 스탯입니다. 명칭을 고민하다 조금 오그라드는 표현을 썼는데요. 공격수의 순도라는 명칭을 썼습니다. 이 값은 설명처럼 XG 체인에서 XG 빌드업을 뺀 값을 XG 빌드업으로 나누는 건데요. XG 체인에서 XG 빌드업을 빼면서 공격진의 체인 중 키패스와 슈팅으로만 관여한 마무리에 치중된 공격수 본연의 충실한 값을 의미합니다. 이를 XG 빌드업으로 나눔으로써 1 XG 빌드업이 기대될 때 해당 공격수가 키패스 혹은 슈팅으로 기여한 스탯을 파악했습니다. 공격수 본연의 역할이라 생각해 공격수의 순도라 명명했죠. 이 스탯이 높을수록 공격수가 마무리 과정에 대한 관여도가 높다고 볼 수 있으며 낮을수록 이 외에도 빌드업, 후방 공격 작업에 대한 관여도가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XG 체인, XG 빌드업, 공격수의 순도를 비교해봤는데요. 여기서 에이브라함, 제이미 바디, 필미누가 확인이 들어옵니다. 바디와 에브라함은 XG 빌드업 값이 상당히 낮고 이에 따라 공격수의 순도는 상당히 높은데요. 필미누는 반대로 XG 빌드업이 상당히 높고 공격수의 순도가 낮음을 볼 수 있습니다. 마샬은 어떨까요? 마샬은 피르미누와 가까운 스탯을 보였는데요. 마샬과 필미누는 두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실제 팀 전술에서 박스 안에 머무는 공격수보단 후방으로 내려오며 공을 연계해주는 퍼스트 나인에 가까운 롤을 소화한다는 점. 두 번째는 팀의 주 득점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맨유는 레시포드가 주 득점원이자 최다 득점자고 리버풀 또한 살라가 최다 득점자죠. 이렇게 살펴본 마샬의 스탯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마샬은 유효 슈팅 성공률은 좋으나 전체 슈팅 수 자체가 적은 편에 속합니다. 찬스 대비 득점 전환은 뛰어난 그룹에 속하며 지표만으로 봤을 땐 피르미누와 상당히 유사했습니다. 득점만 바라보는 유형보단 공격 전개에 대한 관여도를 높이는 유형이죠. XG 빌드업이 높은 유형이고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었음에도 득점력은 꽤 좋은 편에 속합니다. 이번 시즌 리그 11득점으로 11위를 기록 중이죠. 객관적으로 스타일과 스탯을 봤을 때 준수한 활약을 했다고 볼 수 있으나 그래도 팬들은 스트라이커로서 보다 많은 득점을 바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께 좀 흥미로운 두 선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익명의 A와 B인데요. 이 두 선수의 스탯을 비교하기에 유용한 바디와 필루인을 베스트로 보셨습니다. 여기서 눈에 들어오는 건 A 선수의 스탯인데요. 바디만큼은 아니더라도 나머지 세 선수 중 90분당 득점과 득점 전환율에서 꽤 높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득점과 XG 관련 스탯에선 바디와 필루민의 개성이 더 두려워지는데요. A 선수는 1 기대 득점 대비 1.54를 기록했습니다. 물론 표본이 조금 적긴 하지만 이 스탯은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하죠. 이제 하이라이트로 볼 수 있는 XGP 관련 스탯입니다. A와 B는 확실히 차이나는 모습인데요. A는 XG 빌드업 값으로 0.04, 바디보다 낮은 값을 기록하며 공격수의 순도 또한 10 이상으로 상당히 높은 값을 기록했습니다. 반면 B는 XG 빌드업 0.28로 펄스9의 상징 피르미누와 거의 같은 값을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스탯들을 비교했을 때 A는 포워드 그 자체인 바디와 상당히 유사했고 B는 펄스9, 피르미누와 상당히 유사했습니다. 스탯으로 봤을 때 A는 득점에 집중한 스트라이커, B는 후방부터 경기에 관여하는 제로톱을 암시하죠. 두 선수만 대표적인 스탯으로 비교했을 때 차이가 확실히 들어오시죠. 눈치채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 두 선수의 정체는 모두 앙토니 마샬입니다. 그것도 둘 다 이번 시즌 마샬이죠. 그럼 A와 B의 차이는 무엇이냐? 이 차이는 한 시기를 기점으로 나눠집니다. A는 after joining Fernandez, B는 before를 의미하죠. 즉 브루노 합류 이후 마샬은 스탯상으로 큰 변화를 보였습니다. 마샬의 위치당 슈팅 수를 비교했을 때 브루노 합류 이전엔 박스박 슈팅이 35.4%에 달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득점은 없었죠. 하지만 브루노 합류 이후 마샬은 박스박 비율이 현저히 줄어들고 박스 안 슈팅이 83.3%로 대부분의 슈팅을 페널티 박스 안에서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앞서 언급했듯 XG 빌드업 값이 급격히 줄어들었죠. 펄스9에 가까웠던 선수가 박스 안에서 번뜩이고 활약하는 공격수처럼 스탯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마샬은 후방에 대한 관여는 줄고 박스 안에서의 영향력은 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역시 기존 10번에 비해 브루노의 플레이메이킹과 볼 배급이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마샬이 전술적 선택으로 후방에서 볼을 받아주기도 했으나 타의적으로 볼이 전달되지 않은 부분도 분명히 있죠. 브루노 합류 이후 볼이 전방으로 안정적으로 배급되기 때문에 마샬은 보다 전방에 힘을 실을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변화해서 끝났으면 의미가 없죠. 브루노 합류 이후 리그 5경기에서 마샬은 리그 최정상 활약을 보였습니다. 기대 득점 대비 득점 결정력도 뛰어났으며 실제 득점도 공동 1위죠. 여담이지만 이번 시즌 가장 빌드업이 뛰어났던 팀은 역시 레스터시티인데요. 후반기에 진입하면서 빌드업에 큰 차이가 생겼던 것은 대부분의 해외 축구 팬들이 아실 겁니다. 그리고 이는 스탯에서도 볼 수 있는데요. 바디의 XG 빌드업이 0.06에서 0.21로 급격히 상승했습니다. 반면 원래 해당 스탯이 높았던 마샬은 후방에서 볼 배급이 안정적으로 되자 해당 스탯이 수치가 현저히 내려가고 스트라이커로서 인상적인 활약을 보여줬죠. 브루노 합류 이후 마샬 활약은 인상적입니다. 더욱 놀라운 건 그 당시에 포그바와 레시포드가 부상이었다는 점이죠. 향후 우측 윙어 보강과 포그와 레시포드까지 합류한다면 전 개인적으로 분석하며 마샬에 대한 기대가 더 커졌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제 주관적인 해석을 어떻게 보시나요? 여러분의 의견은 언제나 제 큰 힘이 됩니다. 많은 의견 부탁드리며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데이비토크 이영렬이었습니다.